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최근 또 정가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이인규 변호사,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던 이인규 변호사 회고록이 지금 시중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데보다 충격이고, 이 이인규 변호사는 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자살을 하시죠. 그걸 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인규 변호사가 수사할 당시에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그걸 떠나서 논두렁 시계,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변호사업을 같이 했던 동료고 친구인데,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사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무능하고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었던 일주일 동안 곁에 없었다 이러면서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17일 발매되는, 내일 곧 발매되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그래서 대검 중수부에 노 대통령이 출석을 했을 때 2009년 4월 30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썼습니다. 거기서 노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노 전 대통령이 고 박연차 태광실 회장한테서 받은 명품 시계 피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변호사는 거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했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답을 던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아내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남녀 명품 시계 한 상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다. 내 회가합일인 2006년 9월 청와대 관저가 아니라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서 형 노건평의 처로부터 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KBS 보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병우 대검 중수 1과장이 회갑 선물과 똑같은 시계 사진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자 노 전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때 뒤에 앉아있던 문재인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사진을 보면서 시계가 이렇게 생겼군요. 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이게 좀 뜬금없네요. 노 전 대통령이 궁색한 변명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소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 과장이 시계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노 전 대통령은 못마땅한 목소리로 제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도 겁이 났던지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연차 회장과 연루된 의혹을 조사한 후에 11시쯤 우 과장이 박연차 회장과 대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는 거부됐지만은 인사를 하는 선에서 정리가 돼서 박 회장이 조사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는데, 당시 박 회장은 뒷짐을 진 채로 걸어오면서 원망 섞인 소리로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못 잘랐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기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 참.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박연차와 노 전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좀 결정적으로 이 노 전 대통령을 쪼매는 옥새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이 변호사는 논두렁 시계, 이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궁금했던 부분인데, 2009년 5월 13일 SBS 뉴스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회갑 선물로 받은 2억짜리 명품 시계를 집사람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내버렸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어차피 그 논두렁, 봉하마을 논두렁은 이제 논이었기 때문에 밖에다 버렸다가 진술을 하면 결국 그게 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뭐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논두렁 시계를 받은 거는 사실이죠. 죽다는 것도 사실이고, 피아제, 남녀 시계, 시가 2억 5천짜리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핫하게 지금 증가를 휘몰아치고 있는 게,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건데,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재단을 쌓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할 당시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변호사는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다 하고 이렇게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 그걸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정치 목적을 위해 동지와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뭐 자기 주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변호사가 전혀 이 이야기를 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변호사로서 역할을 한 게 없다. 결국 논두렁 시계가 보도된 열흘 뒤에 노 전 대통령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죠. 봉하마을에서 이제 투신하셨는데, 이 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너무 이 문재인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인규 변호사는 사실은 뭐 검사 시절에는 잘 나갔죠. 잘 나가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상당히 좀 탄압도 받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 후에 검찰을 떠나 한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2017년 5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로펌 대표에게 세상이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달라. 그런 요구를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2019년 여름 떠나가지고 2019년 여름에 귀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해 온 적이 없다. 의견산상 제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검사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 정리를 좀 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을 것이다 고 지금 이렇게 다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진보 언론마저 등을 돌렸죠. 그 당시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전부 다 이제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쪽에 섰죠. 서가지고 완전히 너무 외로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이런 지금 현직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은 또 일부 의원은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또 떠드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이 부분들은 한번 히스토리고 자기의 이름 모르는 수사한 기록들이 지금 CD로 담아서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과연 어떤 관계였는가?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변호사업을 같이 하면서 친구고 동료로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 때 변호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두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두 사람을 잘 아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화가 나고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인규, 노무현, 박연차, 이분들 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부분들이 돼서
한번 그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